안녕하십니까, 전매특허 정우입니다. 근데 예전에 출장 가셨던 쇼츠에서 안면거 상술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브래드 피트. 근데 요즘 안면거 상술을 유명인들이 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면거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도 관심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수술하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려지는 것 같고 점점.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하면 20대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처져서 하는 것보다도 얼굴 살 때문에 내가 윤곽형이 안 예쁘니까 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볼살이나 연부 조직 때문이면 20대에서도 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면거상에 대해서 조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네. 안면거 상술이 뭔지. 말 그대로 안면, 얼굴, 거상술, 땡긴다, 리프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져 있는 살을 땡겨서 처진 게 없어 보이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이랑은 많이 다른가요? 효과면에선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상술이라고 하면은 얼굴을 어쨌든 땡겨주는 효과가 있을 만한 어떤 시술이나 수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상술이라고 하면은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상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분류로만 따지면은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이 있습니다. 울세라, 뭐 써마지, 슈링크 뭐 이름들이 많잖아요. 걔는 효과가 당연히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피부가 처지는 것도 처지는 건데, 실제로 처지는 거는 우리 피부층 밑에 얼굴 근막층이 있어요. 스마스라는 얼굴층. 걔가 처져가지고 이제 볼살도 처지고 이런 마리오네트 라인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레이저는 원리가 스마스층에 아주 약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상처가 생기면 그 부분이 힐링이 되면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구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관리의 목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시술 중에 실리프팅이 있죠. 실도 이제 종류가 많긴 하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이 실이 가시가 있어요. 코그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넣을 때 이제 조직을 이렇게 손으로 당겨 놓고서 그 원하는 위치에 놓고서 실을 넣으면 이게 양방향으로 만약에 코그가 있다고 하면 이게 조직이 고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스마스층이 고정되게끔 해서 이제 실을 넣는 거고, 두 번째 효과는 그 실이 이제 PDO라는 성분이에요. 이제 녹으면서 주변에 콜라겐 합성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리프팅이 된다, 이런 원리인데 효과가 당연히 있죠. 그게 좀 약합니다. 거상술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세하게 처진 경우, 젊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또 40대 초반까지는 크게 수술하기 겁나고 처진 정도가 많지 않다면 레이저나 실리프팅 이런 관리가 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그 스마스라는 층이 많이 처졌다, 내가 정말로 좀 더 확실하게 당기고 그 유지 기간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절개로 하는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절개로 하는 수술을 두려워하는 건 결국 2가지거든요. 수술이 너무 크니까 무섭고, 두 번째는 흉터가 무서운데, 근데 흉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안 보이는 흉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헤어라인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흉터를 자세히 볼 일도 없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헤어라인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 수술이 크다 보니까 무서운 부작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안면신경 손상이죠. 그러니까 스마스라는 층이 그 층 바로 밑으로 이제 얼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신경 가지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마로 가는 과지라든지 턱으로 가는 과지 같은 경우는 손상을 받으면 이제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참 어렵죠. 그걸 다치지 않게 수술하면서. 근데 다들 그 어려운 거를 열심히 그래서 공부하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간혹 있는 좀 무서운 부작용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신경 손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회복이 되는 중간 신경들은 손상을 입어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경험은 없고 주변에서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뉴스 정도에서나 보는 정도고요. 아니, 저 여기 화장실 갈 때마다 원장님이 하신 안면거상 아, 그분이요? 네네네. 그 후기 보면서 되게 감탄하거든요. 근데 이 안면거상을 하면은 이건 영구적인 건가요? 사실 그런 게 정확히는 없죠. 없는데, 이제 절개거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또 개인의 어떤 피부 특성이나 이거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보통 한 10년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수술이다 보니까 리프팅 시술들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 얘기 진짜 드리고 싶은데, 수술 중에 회복 기간이 제일 긴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는데, 회복 기간이라는 말
말의 정의를 조금 먼저 해야 돼요. 단순히 실밥 뽑고 이런 수준이라면은 뭐 대부분 회복 기간이 비슷하죠. 일주일 정도면 실밥 뽑고 멍 한 2주째면 없어지니까. 붓기는 뭐 부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수술한 티가 좀 덜 나고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회복 기간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쌍꺼풀 수술이 제일 오래 걸려요. 인상 변화가 제일 많고 오래 걸립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리프팅은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밥은 1주에서 2주 사이면 다 끝날 거고, 물론 대부분 일주일째 제거하지만은 우리가 키수처라고 해서 좀 강하게 당겨진 부위는 조금 더 천천히 뽑거든요. 그리고 멍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면 거의 빠져요. 잠붓기는 좀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당겨진 상태로 2주째에서 한 달째 누구 만나면, 만약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만나면 수술한 줄 잘 모를 수 있어요. 너 되게 젊어졌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냥. 그래서 수술은 크지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회복 기간은 좀 더 짧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젊은 분들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젊은 분들한테도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그냥 진짜 날씬하고 그런데 얼굴이 그냥 동그래.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싫대. 근데 CT랑 찍었더니 사각턱도 발달된 것도 아니고 광대가 큰 것도 아니고 뼈는 괜찮아. 근데 진짜 내가 얼굴 이렇게 당겨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하죠. 20대에도 당연히. 원장님은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터지면 해야지. 근데 아직은 제가 일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래도 그걸 관리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울세라 하잖아. 생각보다 제가 외모에 그렇게 관심 많진 않거든요. 근데 많이 쳐서 진짜 꼴보기 싫다 그럼 해야지. 우리 원장님들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뭐 그때는. 네, 오늘은 뭐 리프팅에 관해서 두서없이 이래저래 떠들어 봤습니다. 옛날보다 기술력들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계속 기술은 발전하는 중인데 되게 더 효과가 좋게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너무 부작용이 많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큰 수술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중요하니까. 다만 내가 늙은 얼굴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고민이실 정도라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수술을 고민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태꾸알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좀 성형외과 관련된 어떤 뭐 정보나 이거 관련해서 찍었더니 어떤 분이 그거 다르셨더라고요. 아이돌 리뷰가 본업인지 성형외과가 본업인지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게 제 본업입니다.